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요새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전 세계에서 약 한 50개국 정도의 국가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하는데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또 이런 조작 영상들이 세계 각국에서 횡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거 선거에 영향 미치면 큰일이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딥페이크 이게 네. 일단은 전문가로서 좀 알기 쉽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뭔지. 네, 그게 뭐 단어로만 보면 딥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고요. 네. 딥러닝에서 따온 거고, 페이크는 이제 가짜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사진이나 영상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조한 것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한두 시간 배우면 그냥 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주는 데도 있어요. 약간의 돈을 내면 사진이나 영상들을 만들어주는 데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XX 스토어 뭐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아니고 네. 뭐 딴 데서 이제 다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앱스토어 같은 데서 이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예. 그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대개는 이제 사용료를 내요. 뭐 한 달에 보통 한 4-5천 원 정도 내면 한 달 내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용법이 간단해서 컴퓨터를 전혀 몰라도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얼굴에다가 B라는 사람의 얼굴을 덮어 쓰겠다 그러면 이제 사진 2장만 가지면 바로 덮어 쓸 수도 있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 2장만 가지면요. 네. 그렇게 손쉽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크 영상이 이게 만들어진 거군요. 딥페이크 영상. 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크 영상은 사실은 이제 AI 기술을 써서 했다기보다는 약간 그 사진 편집 기술, 동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딥페이크 영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여하튼 뭐 IT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네. 사실은 이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영상 편집 기술 네. 그럼 좀 네. 더 조잡하지 않나요? 요즘 영상 편집 기술이 좋아서 뭐 사실은 약간 매끄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반인이 봤을 때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이 아닌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이 돼요. 꼭 AI를 통해서 만든 가짜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 어떤 IT를 이용해서 만든 모든 것들이 가짜라면 얘는 다 딥페이크 컨텐츠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은 이번 공직선거법에 보면 AI 등, 그다음에 뭐 딥페이크 영상 등, 이렇게 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해석에 관해서 여지가 있는데 원래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AI를 쓰지 않으면 딥페이크 영상으로 안 보는 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선관위의 입장은 총선 관련 영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맞는 네, 뭐냐면 이제 이번에 보면 한 250개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 출마한 후보자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예. 또 간접적인 뭐 영향을 준다고 그래도 이게 이제 국가의 한 지도자에 관한 영상이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오래전부터 좀 돌았던 영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태여 선거하고 연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쨌든 이게 본인이 이게 선거법 위반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네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하지도 않은 거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거는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좀 처벌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으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통령이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원래 명예훼손은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고발이 돼서 이제 사실 여부를 좀 따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직접적으로 출마자가 아니고 뭐 그래서 총선 관련 영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네. 이게 아까도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지금 네네네. 법에 미비한 점에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큰 논란인데요.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이 되게 되면 각 후보자들이 이번 케이스가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면 이게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영상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면 해도 된다는 사인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라든지 방심이나 이런 데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일종 일벌백계는 아니지만 어떤 대표적인 모델을 삼아서 유사한 일이 선거 기간 동안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문기적으로 따지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교수님이 보실 땐 이 딥페이크 영상 만드는 기술 이게 좀 더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발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진짜로 찍은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 그렇고 특히 이제 선거 앞두고는 되게 이제 이 투표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시는 후보가 있잖아요. 예. 좋아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 신념하고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그게 조금 약간 조악하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일종의 확증 편향인데 이제 그렇게 확증 편향이 되면 이제 본인이 안 만들었지만 여러 군데 이제 퍼서 나르기 시작하죠. 예. 네, 그럼 이제 선거에 있어서 되게 하루 이틀 전에 그것들이 막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실제 그거를 반대쪽에서 대항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선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강성이 아닌 분들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뭐 사실 지역구 같은 데는 100표, 200표로 1, 2등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퍼지기 시작하면 실제 이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죠. 네. 근데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네.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그럼 일반 유권자나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네요. 네, 구분하기 진짜 힘듭니다. 네, 구분하기 진짜 힘들고 지금 선관위에서도 전문가들은 구분할 수 있죠. 전문가들도 눈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예. 되게 이제 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도구들을.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해상도가 좋으니까 얼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혈류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 목소리 같으면 사람 목소리하고 AI가 합성한 목소리하고 주파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 어지간한 툴 가지고는 잘 파악할 수 없고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혈류의 흐름이요? 네, 얼굴 같은 데 이제 확대해서 보면 요즘 해상도가 높아서 이 핏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AI 기술은 좀 아직까지는 조금 둔탁해서 그런 데까지 자세히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딥페이크 이게 그러니까 AI 기술이 없으면 딥페이크 영상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네, AI 기술 때문에 딥페이크가 사실은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뭐 사람의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 앞으로 더 이런 어떤 꼭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AI 때문에 뭐 인류가 뭐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무슨 SF 영화에서 나왔지만 최근에는 선거 때문에 민주주의 기본이 AI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에 큰 위기가 오니까 요즘 이제 선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선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AI 때문에 이 선거가 다 기본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속을 하기도 이게 육안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본인이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예?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라 이게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엄청나게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뭐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바꿨기 때문에 AI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당 차원에서는 안 쓰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열성 지지자들 있잖아요. 열성 지지자들이 유튜브도 하고 할 텐데 이분들이 AI를 잘 쓰실 수 있고 이분들이 퍼뜨리기 시작하면 당에서는 이제 묵시적으로 침묵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책임 추궁할 때 당은 사실은 싹 빠지니까 이제 선거는 혼탁해지고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는 따지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제가 또 궁금한 게요. 그 왜 영상을 이렇게 보면 그 네. 영상 속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그 영상 관련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봐가지고 이것이 페이크 영상이다 아니다 구분할 수가 없나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의 윤곽선 같은 게 좀 부자연스럽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야 이거는 가짜 얼굴이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최근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까지 솔루션들이 좋아져서 이제 더 진짜 가짜를 사람 눈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게 언제 찍혔고 이 해상도가 어느 정도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밑에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메타 정보라고 그러죠. 메타 정보. 그 네. 딥페이크는 그걸로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네, 그게 그 정보가 없습니다. 보통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에서 메타 정보를 형성하는데 AI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AI로 만든 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 정보를 집어넣자. 메타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일종의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실행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메타 정보가 없다면 일반 우리가 동영상을 그냥 찍어도 메타 정보가 없는 거예요? 동영상에도? 예, 동영상을 촬영했던 카메라에서 집어넣죠. 캠코더라든지 이런 데 집어넣는데 얘는 AI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때문에 카메라나 이런 캠코더에서 넣는 기능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AI 회사들이 그런 걸 넣어주겠다. 우리가 스스로 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넣어서 AI로 만든 동영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며칠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특히 뭐냐면 그렇게 그게 한두 시간 정도면은 배워서 만들 수 있다라면 네. 어쨌든 젊은 우리 청소년들 네. 이런 층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 들불처럼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꼭 이미 정치적인 많이 게 아니고. 퍼져 있고요. 네, 아. 초등학생들 가운데서 지인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아이를 왕따 시킬 때는 옛날에는 카톡방에 초청해놓고 싹 빠져나가면서 왕따를 시켰는데 예. 요즘은 그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이상한 사진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곤란에 처하죠.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지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서 이 아이들의 딥페이크 툴들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확실히 이게 꼭 선거법뿐만이 아니고 네. 이 형법적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규제가 지금 완성되기 전에 선거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만드는 회사에서 빨리 자율적으로 뭔가 규제에 준하는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메타 정보죠. 메타 정보도 지울 수 있고 워터마크도 지울 수 있고 해서 많이 걱정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역량이 중요한데요. 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을 때 네. 흔히들 얘기한 것이 인터넷의 자정 능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과연 지금 그 자정 능력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 이 AI에 의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양심과 자정 능력을 믿는다 이거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부르짖어야 되는 게 이제 그쪽 윤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서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서로가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아마 민도라고 할까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잘 몰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거 전이라도 이런 미디어나 알고 있는 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딥페이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공감대 형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이런 각종 포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악의적인 딥페이크요. 이런 것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있기는. 네, 있습니다. 자율 규제처럼 진행하고 있죠.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도 없고 규제도 없는데 그런 이제 콘텐츠가 올라오는 플랫폼 회사에서마저도 손을 놓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최소한의 형태로라도 대응하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작년 10월 달에 과기정통부에서 워터마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자율적으로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현재 그거에 따른 이제 최소한의 대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이제 대선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굉장히 같은데. 심각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AI 행정명령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의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그 행정명령이 실제화되기 전에 자율적 규제를 다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AI 행정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AI로 만든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다가는 AI로 만들었다는 걸 반드시 밝혀야 되고, 워터마크도 집어넣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추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죠. 어기면은 뭐 이 자유형 같은 것들 정도로 엄벌에 처해지나요? 네, AI 행정명령은 사실은 법이라서요. 그렇죠. 법에 준하는 이제 규제가 이제 따라갑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AI 법이 올라가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좀 아직 계류적인 상태고, 제 생각에는 이번 국회 끝나기 전까지는 통과하기 힘들지 않을까. 선거 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들. 예. 아마 그래서 이제 다음 국회 되자마자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시급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선거 전에 이제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김 교수 너무 그거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지금 덜 떠드는 거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결국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현재로서는 없고요. 아까처럼 뭐 명예훼손죄라든지 뭐 이제 공직선거법 이제 아까처럼 AI 썼네 안 썼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선거 사법부로 몰려서 처리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의 특성상.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짜집기 영상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아이디를 추적 중이다. 네, 아이디 추적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뭐 그건 구체적인 수사상이라서 저도 잘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디가 되고 IP도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보통 아이디 추적하면 IP는 자동으로 나오고요. 네, 어떤 사람이 올렸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안 만들었어도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배포하게 되면 배포한 사람의 아이디가 나오니까 이제 계속 추적해서 근원까지 올라가서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정체는 밝혀지겠네요. 좀 있으면. 네네. 뭐 수사하면은 이제 근원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시급하게 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게 그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갈수록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였습니다.